최소한 바닥은 잡았다. 또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자신 있게 지를 시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알아봤는데, 삼성전자 말고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이 있는 주식이 네. 카카오랑 네이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 날에 뭐 카카오 주가 뭐 10만 % 올랐고, 네. 뭐 네이버는 뭐 9% 오르고, 네.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는 뭐 상가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도 이제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닌지 막 고점 대비 70% 빠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사실 엄청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네네. 실적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일단 지금은 뭐 공매도 쇼커버링 나온 수급적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물량이 이제 나올 물량이 다 나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드는데, 근데 카카오가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이건 지극히 차트 분석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회사에서 이런 의견을 계속 강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죠, 회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네네. 요거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거래 장난 그렇죠. 아니에요. 엄청 터졌네요. 네, 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는 최소한 바닥은 잡았다. 여기서 이미 1차 신호나 요거를 보면 좀 이를 수도 있지만 뭐 9월달, 10월달은 워낙에 대외적인 환경이 있어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요런 신호들은 사실 먼저 신호들이 있었죠.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들은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래량인 주가에 선행한다. 맞아요. 네. 네. 대부분의 지표는 다 후행 지표예요. 보조 지표 같은 것들 결국 다 후행 지표거든요.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이평선을 기반으로 뭐 다른 보조 지표들이 나오는 것처럼 야 보조 지표들 쫙 해놓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되겠네 하는데 현실에서 잘 안 맞는 게 다 후행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가격은 가격은 동행 지표고 거래량은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왕창 사들여 간 거고 왜 샀을까? 왜 샀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어쨌든 숏 커버링이 됐든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어쨌든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뭐 대외적으로 안 좋고 심리가 안 좋아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들 위주로 보시면 거래량들이 다들 많이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를 종목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다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네, 뭐 절대적인 레벨도 낮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사실 지표만 갖다 대면 더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은 또 반등을 했으니까. 선행을 하니까요, 사실. 네,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뭐 이런 주식은 조금 더 반등할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실적 따라가는 건데 카카오가 일단은 사실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23년에도 올해 대비 성장하는 걸로 일단 예상은 나오긴 하는데 뭐 믿을 수는 없죠. 아직은 믿을 수 없어서 뭐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은 놓이겠지만 저는 시간 싸움 할 것 같아요. 시간 싸움. 바닥은 잡아가는 구간은 있지만 대신에 뭐 카카오가 뭐 사실 뭐 주가 떨어지니까 욕도 많이 하고 사실 뭐 문어발치 확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말도 많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 인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뭔가 시그널이 나올 때쯤이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뭔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뭐 본격적으로 자신 있게 지를 시기는 금리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제대로 된 반등.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실 필요는 없죠, 사실. 오히려 물타기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됐죠. 오히려 양봉일 때 사지 말고 내릴 때 음봉일 때마다 사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네, 제 고객님들한테. 네. 이게 사실 아무리 장대 양봉이 빵 터졌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역배열이라는 게 맞아. 한순간에 뚝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딱 계속해서 치면서 좀 매물성하면서 그렇죠. 이거 봐보시면 근데 사실 내가 이거 4만 원대도 갔었는데 4만 원대도 안 산 주식을 6만 원 다 돼서 사라고?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못 사요. 네, 아무리 내가 이 주식을 10만 원부터 물려 내려왔더라도 10만 어차피 지금 사면 물타기는 똑같은데 내가 이걸 4만 원대 받던 주식을 5만 8천 원에 어떻게 사? 안 되죠. 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 보면 딱 이제 저항선 맞고 내려왔잖아요. 저항선 뚫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위에서 저항선 닿으면 좀 일부 한 10%라도 줄이고 또 올라가면 또 줄이고 했다가
분명히 또 시장은 또 언제 그냥 또 내려올 시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또 3,000포인트가 쭉 갈까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또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런데 네. 이거 제가 다 이 녹색 선이 61선인데요. 네. 대부분 다 61선이랑 종목이 쫙 벌어졌다가 다 이격을 붙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업종과 sektor들이 지금 다 이격을 줄이고 반격을 다시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셌던 게 화학 주식들 있죠. 아. 대한유화 보면 어제 거의 15% 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와, 엄청나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경기 침체라면서 근데 화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뚫고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기서 팔았어도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무슨 된 거예요. 한두 달 만에 네, 60%가 올랐네? 이게 이렇게 되죠. 이거 보시면 이런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올해 실적을 다 반영한 거라고 본 거예요. 대부분 다. 2분기, 3분기 지나오면서 네. 올해 실적 오케이 다 최악인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내년부터 얼마큼 좋아지는 거 맞아? 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내년도 그러니까 요런 그림들 있죠. 올해 적자 또는 내년도 적자인 거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조선주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적자하고 내년에 턴어라운드 쪽 기대되는 거 또는 올해 실적이 저점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사실 현대차만 해도 이제 그 IRA 관련해서 좀 이제 유예시켜준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하다 했는데 이제 사실 저희 방송 우리 처음에 섭외했을 때는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한 보름 지나면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이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확 밀렸다가 이제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전체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들도 그렇고 딱 이격 당하니까 오늘 딱 수급이 딱 코스닥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격이 너무 벌어진 거는 좀 사고 네네. 좀 남아 가격이 이평선 가격에 붙은 건 팔고 단기 관점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올해 실적이 저점으로 예상되는 것 지금 정말 공부 좀 많이 하면 내년에 재밌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 게 지금 시장 다들 흔들거려서 사실 최근 두세 달은 다들 하락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주식들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거의 안 봤어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올랐어라는 종목이 한두 달 뒤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요즘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멘탈적으로도 저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님한테.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집에 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도 그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이버도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무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거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게 중국에서 이제 슬슬 이제 네. 좀 제로 코로나 완화 맞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에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주목할 만한 좀 주식이 있을지. 지금 이미 네. 놀자 주식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카지노 주식들. 카지노. 네, 파라다이스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네네.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GKL도 많이 올라왔고요. 더 많이 올랐네. 네, 더 많이 올랐죠. 강원랜드는 국내 내국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안 올랐어요. 그죠? 안 올랐죠. 그렇죠. 네.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그 제주도에 하얏트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 가면 뭐 중국인들 오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전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주식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더 작은 뭐 1조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들이나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매 타이밍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얘네들도 부담스럽다 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놀자주로 보이는 게 엔터 주식들 있잖아요. 지금 딱 아까 현대차 요때 그림하고요. 자, 요때 그림하고. 네. 지금 이 상태라고 봐봅시다. 이건 사볼만 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아직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이 터질 거를 예상하고 사볼만 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지금 오늘 본 게 YG. YG 엔터테인먼트. 네. 봐보시면, 딱 여기죠.
네. 좀 이중바닥 딱 네, 이중바닥. 그런 그러니까 그림이네요. 지금 순환매들 다 대부분 다 돌았어요. 대부분 거의 업종별로 쫙 한번 딱 보시면 대부분 쌍바닥에서 다 튀었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안 오른 게 엔터 쪽하고 네, 하나 더. 이것도 안 올랐어요. 여기도 완전히 네, 이중바닥 여기서 맞고 여기서 대량거래 신호도 나왔고 사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정확히 고생했고 이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차트 본 실적 개선 흐름 아닙니까? 대한유화. 이거 봐보시면 올해 3년 동안 고생하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고생했고 그죠? 진짜 고생 오래 했구나. 고생했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잖아요. 이제 사실 좋아질 일밖에 없고 네. 중국도 이제 완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대한유화 보시면 여기서 턴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네네. 그러면 하나투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투어가 가장 현금도 많고 네,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면 당연히 이제 여행업종 얘기하면 당연히 그 항공 주식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소형 LCC들은 FSC 말고 LCC들은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맞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공주는 대한항공 그냥 큰 것만 편하게. 하나투어도 이러고 있다가 또 유상증자 해버리면 답은 없는데 그나마 유상증자 이미 한 번은 했었고 조금이지만 했었고 그나마 해볼 만한 게 하나투어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도 급락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또 이걸로 그쵸? 인해서 확 늘어날 수 있어서 주변에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이제. 그쵸. 저도 한 1,400원 이상일 때는 이거 좀만 기다렸다 그쵸? 나가야지 했는데 네, 이제 확 빠지니까 떨어졌죠. 이제 나가야겠네. 나갈 그런 수도 생각이 있고.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 가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진짜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그죠. 그 상태. 요거는 사실 많이 안 떨어진 거, 깊은 공부보다 지금 어차피 주식에 대한 깊은 공부로 접근하기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아직 덜 오른 순환매 차원, 수급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